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알크마르 대 토트넘. 자,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너스와 이제 반본멜이 결장중.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거죠.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쿠루셉스키 그리고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쿠루셉스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토트넘에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솔랑케 그리고 로메로 이제 판더펜이 정상 훈련을 좀 잘 소화하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를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벤치에서부터 좀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이 세 선수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는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좀 될 만한 그런 좀 요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결정자 및 이제 복귀 좀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헤이렌베인 상대로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힘든 일정 속에 이제 주전들을 계속 갈다 보니까 선수들의 몸이 좀 대체로 좀 무거운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직전 뭐 헤이렌베인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많이 저조한 경기라고 좀 보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헤이렌베인 상대로 3대1로 좀 패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살렸지만, 이제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갔네요. 자,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이전보다는 수비가 많이 좀 나아지면서 최근 좀 실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로메로와 판더펜까지 이제 좀 돌아오다 보니까 더더욱 좀 안정된 수비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토트넘이라는 팀이 언제든 뭐 수비가 이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 좀 수비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안정된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일주일 정도 넘게 쉰 그런 좀 토트넘과 달리 이제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뭐 노가웃 플레이오프 경기를 뛰러 이제 티르키예 원정을 좀 갔다 오거나, 안 그러면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뭐 컵 경기에서 뭐 연장전을 좀 치르는 등 이제 힘든 일정 속에 지금 에너지 소모가 클 만한 경기들을 좀 많이 치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알크마르의 좀 피로 누적이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알크마르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좀 상태다라고도 좀 전해드려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크마르가 이제 좀 홈에서 좀 치르긴 하지만, 현재는 뭐 여건상 토트넘이 더 이제 뭐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쿠루셉스키의 이제 부재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 좀 뼈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몇몇 주축 선수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알크마르의 여전히 좀 최근 이제 일정과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토트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토트넘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누박 네, 오바배당 1.4대는 별로 뭐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트넘 승, 뭐 배당 대비 뭐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 대 이제 레인저스 경기. 랑이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랑이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페네르바체 네,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안더레르트를 꺾으며 이제 16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이제 1차전에서는 안더레르트 상대로 홈에서 3대 0 대승을 좀 거두며 여전히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는 지금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좀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8위 안에 들며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없이 16강에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유로파리그에서의 그런 좀 리그 페이지 성적은 좋았던 그좀 레인저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제 최근 좀 리그에서는 3경기 기준 1승 2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경기 진 경기 모두 이제 비교적 좀 약팀 상대로 좀 졌을 만큼 최근 좀 레인저스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 좀 페이스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진 그 현재 좀 레인저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저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요 경기는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대체로 이제 좀 페네르바체가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그래도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그래도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그래도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격 전개도 간결하면서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페네르바체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높을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전력 면에서도 이제 레인저스에 비해서는 페네르바체가 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인저스 역시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홈보다 더 나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더 좋기 때문에 뭐 페네르바체 상대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요 경기는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 오디자님 반갑습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현재 지금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페네르바체가 더 좋고, 그리고 홈에서 극강인 점과 더불어 이제 전력 면에서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페네르바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페네르바체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페네르바체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 승에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아우아 대 리옹 경기. 자, 우선 스테아우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내 지금 득점 1, 2 포워드가 나란히 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아우아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타격은 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주포 2명의 좀 결장은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반면에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 풀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죠 리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스테아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파우크를 잡으며 이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지금 뭐 루마니아 리그에서도 이제 1위를 좀 유지 중인 상황으로 뭐 현재까지 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리그와 유로파 이제 두 대회 모두 좀 잘 이제 잡고 있는 그좀 스테아워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파리 상대로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뭐 브레스트전에서 리옹의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득점 기회들을 좀 잘 살리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스테아와가 좋은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결과를 좀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좀 상대했던 팀들과 달리 이제 비교적 체급이 큰 리옹이 좀 상대다 보니까 스테아와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현재 저 리옹의 득점력이 물이 올랐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 이제 좀 스테아와의 수비가 더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일 정도로 공격 흐름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리옹이 뭐 충분히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이런 점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스테아워가 뭐 이제 뭐 전력이나 약간 좀 경기력 면에서도 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옹이 약간 좀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웬만하면은 뭐 최소 뭐 1.5군 이상으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급차를 앞세워서 리옹이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리옹 승쪽 보는 경기. 자, 이게 좀 어느 반은 좀 애매하긴 해요. 아무래도 스테아워의 지금 주포 2명, 네, 그리고 팀내 득점 1, 2위 이제 공격수가 다 좀 빠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스테아워의 그런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리옹이 원정에서의 수비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리옹의 약간 이제 좀 실점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서 이건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옹 승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맨유 경기. 자, 우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자, 일단 디알로, 그리고 이제 마이노, 그리고 우가르테, 그리고 이제 맥과이어, 그리고 리산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현재 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제 레알과 바르셀로나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일단 뭐 레알 상대로는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아쉽게 이제 1점 차로 졌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전반 20분도 안 돼서 이제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고 결국 이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고 말았었죠. 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소시에다드가 연패를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이유 있는 좀 연패라고도 볼 만큼 확실히 좀 그렇게 좀 무기력하게 좀 당했다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거의 현재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소시에다드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FA컵 경기에서 풀럼 상대로 많은 슈팅을 좀 만들며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골 결정력의 부재로 인해 이제 한 골에 좀 그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뭐 풀럼전에서는 뭐 경기 내용이 좋았긴 했지만 그런 약간 좀 경기 내용에 비해 이제 골 결정력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득점을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면서 좀 지고 말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맨유의 그것도 직전 경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리뷰를 해봤네요. 자, 물론 이제 뭐 맨유가 뭐 소시에다드 비해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이 뭐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바르셀로나전에서 로테 위주로 돌리며 주전들을 잘 관리한 반면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풀럼전에서 풀 라인업을 좀 기용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렀다 보니까 주전들 관리가 상대적으로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전들 관리가 더 잘 된 그런 소시에다드고 그리고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좀 소시에다드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여건으로는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석관주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레알의 좀 전력 누수까지 더 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번 경기 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좀 레알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소시에다드가 뭐 맨유 상대로 제 아무리 뭐 홈이라 해도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좀 아무래도 이제 맨유가 그래도 뭐 최근 뭐 흐름이랑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까지 좀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네임드정이 좀 차이까지 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맨유가 뭐 그렇게 뭐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뭐 크게 좀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뭐 맨유가 좀 충분히 좀 비빌 수 있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요거를 소시에다드의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뭐 메리트 없는 선택이지 않나 좀 싶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그래도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맨유의 지금 결장자가 많은 그런 좀 맨유의 그런 역배 승 쪽으로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소시에다드가 지금 맨유 상대로 이제 대승을 좀 거둘 거라는 기대도 잘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소시에다드 햄무알부에 2.5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데글림트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 자, 일단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들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뭐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엘카비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올림피아코스한테 있어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노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트벤테 상대로 무려 5골을 넣으며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16강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에서는 뭐 여전히 좀 파기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좀 보데글림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처음에 뭐 리옹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뭐 현재까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유로파 리그에서도 지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지금 승승장구 중인 그죠 올림피아코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보데글림트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수비 라인 좀 조율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다가 그래도 좀 라인이 올라간 뭐 보데글림트의 수비를 좀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보데글림트가 대체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하지만 올림피아코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체급이 낮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4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지금 고점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보데글림트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뭐 전력이랑 뭐 공수 밸런스도 모두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더 우세하다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올림피아코스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올림피아코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피아코스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올림피아코스 프랜승의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 이제 베티스 대 이제 비토리아. 자, 요 경기부터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드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쪽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5경기 기준 이제 4승 1패로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직전 경기 이제 뭐 레알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쪽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베티스가 최근 5경기 중 뭐 한 번 진 경기가 있는데, 그 패배한 뭐 경기마저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다가 좀 진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헨트와 좀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이미 뭐 1차전에서 대승을 좀 거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헨트 상대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게 되었고, 결국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좀 지는 바람에 이제 뭐 일단은 뭐 5경기 중에서 뭐 한 경기는 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뭐 지금 뭐 베티스가 뭐 그거를 뭐 전력을 내서 뭐 졌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현재 뭐 베티스가 뭐 전력으로 나서는 경기들은 뭐 죄다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현재 지금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비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 소속 팀으로 뭐 현재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매 시즌 이제 뭐 포르투갈 리그 5위에서 7위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며 이제 상위권에 좀 자리매김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역시 좀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좀 비토리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뭐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 비해 공격이 좀 좋지는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득점력도 대체로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비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좀 멀티 득점 지금 이상을 좀 기록한 뭐 경기가 없을 정도로 현재 뭐 공격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뭐 이제 득점계를 좀 잘 만들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비토리아의 그런 공격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뭐 비토리아가 지금 홈 베티스의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이제 공수 방면에서 그래도 베티스가 이제 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지금 뭐 이제 안토니, 뭐 이제 이스코, 그리고 이제 쿠초드 굉장히 좀 지금 전력도 막강한 그런 좀 베티스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전력적인 우세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그래도 이제 베티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베티스 승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티스 승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데 대 이제 레기아 경기. 자, 일단 몰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저 몰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뭐 비교적 지금 몰데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샴록과 이제 노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었는데, 몰데가 이제 우세할 거랑 그런 예상과 달리 이제 몰데가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경기를 힘들게 좀 풀어갔고, 결국 이제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두며 이제 힘들게 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그래도 이제 좀 샴록 상대로 이제 총합 스코어에서 이제 이기면서 이제 16강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몰대 경기력은 대체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페이지 8위 안에 들며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없이 16강에 직행했고, 그리고 최근 뭐 좋은 득점력을 좀 바탕으로 연승을 거두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는 좀 빠르지만 몰데보다는 지금 레기아의 좀 기동성이나 공격 전개가 더 좋다 보니 이제 원정이라 해도 뭐 레기아가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휴식 기중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를 좀 제외하면은 공식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교적 좀 레기아에 비해 이제 몰데의 경기 감각이 더 떨어진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반영하듯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좀 샴록전에서도 이제 몰데가 좀 오랜만에 공식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좀 많이 좀 떨어졌었던 거를 이제 좀 경기에서 계속해서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좀 패스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전개도 좀 잘 안 되면서 좀 답답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요소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뭐 레기아가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약간 좀 한 가지 고려 사항은 레기아의 최근 원정에서의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다만 근데 뭐 그 점을 좀 제외하면은 뭐 현재 지금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등 전부 뭐 레기아가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요 경기는 레기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기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레기아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기아 프랜승의 2.5중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대 이제 첼시 경기. 자, 일단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팀 내 이제 득점 1위 윙어인 이제 엘리오누시가 결장 중인 거는 코펜하겐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니콜라스 잭스, 그리고 이제 마도에케, 라비아, 그리고 포파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리그 페이지 기간에는 뭐 콜팔머를 좀 비롯해서 주축 선수들 다수를 이제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 이제 16강전부터는 명단에 좀 등록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이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이제 16강부터는 뭐 이제 콜팔머를 좀 비롯해 이제 명단에서 제외된 주축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이제 16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현재는 뭐 4경기 연속 좀 부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좀 좋은 흐름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하위권 팀 상대로 뭐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이제 무승부를 거둬 굉장히 좀 결과가 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인 거는 어느 정도 좀 고려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주축 선수들 다수를 좀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그 페이지 전승을 거두며 이제 큰 체급차를 좀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이제 소튼 상대로 홈에서 4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연패는 좀 끊었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뭐 4연패 중으로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근래 이제 홈과 또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그런 이제 좀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봤고, 자, 물론 이제 원정에서 좀 죽쓰고 있는 좀 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쟁 팀들과는 체급차가 확실히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매번 이제 뭐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코펜하겐 상대로도 뭐 충분히 좀 그런 약간 좀 체급차를 좀 이용해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펜하겐과 좀 첼시의 좀 체급차가 좀 큰 거와 더불어 그리고 중원에서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이거는 첼시가 원정이라 해도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러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기 다음에 이제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는 첼시긴 해요. 네. 자, 다만 이제 그 상대팀이 이제 최악체인 좀 레스터고, 그리고 그 경기가 이제 첼시가 원정이 아닌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제 뭐 주말에 있을 레스터전보다는 이번 경기에 더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은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첼시가 뭐 최소한 뭐 1.5군 정도의 라인업만 좀 기용해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한테 있어 이제 원정 4연패를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좀 절호의 그런 좀 원정 경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좀 첼시의 그 원정에서 안 좋은 흐름을 좀 전환시키기에도 적합한 경기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확실히 약간 좀 첼시의 그런 좀 라인업적인 변수가 조금 뭐 고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뭐 최소한 1.5군 정도의 좀 라인업만 좀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첼시한테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네, 첼시 승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첼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첼시 승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승의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풀젠 대 라치오 경기. 네. 자, 일단 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스텔라노스와 이제 자카니가 전부 다 이제 결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도 타격이 좀 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풀젠이 뭐 최근에 뭐 수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홈 풀젠의 좀 수비가 좀 좋은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생각보다는 라치오가 이제 많이 좀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 본다고 하면은 풀젠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잡이로 무승부 쪽 보는 경기 아니면은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젠 프랜스 이제 무승부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빌바오 경기. 자, 요거는 로마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홈 극강인 점을 더 좀 고려해서 로마 승부는 경기. 그 대신에 이것도 네, 고배당으로 본다고 하면은 햄무 네, 로마가 이긴다고 해도 1점 차 정도의 승 쪽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언더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 중 이제 NK 첼레 대 루가노. 요거는 저는 지금 첼레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가노의 좀 최근 성적이 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첼레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